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자라듯 우리 몸도 먹는 것에 따라 건강해지거나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3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이 건강의 갈림길이 됩니다. 조선시대 명예허주는 동의보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음식을 약처럼 가려 먹어야 한다. 잘못된 음식은 천천히 몸을 망친다. 선조들도 나이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60세가 넘어서 절대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이것을 자주 먹으면 3개월 안에 몸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섭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고 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이 뭐가 나빠? 단 것 좀 먹는 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설탕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젊었을 때는 췌장이 인슐린을 빠르게 만들어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췌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당이 올라가도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3개월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 전 단계로 진입합니다.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되고 췌장은 더 지쳐갑니다. 6개월이 지나면 당뇨병으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당뇨병이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송나라 시대 의학자 진무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것을 즐기는 자는 병을 즐기는 자다. 설탕의 위험성을 일찍이 경고한 것이죠. 그렇다면 설탕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먼저 음료수를 줄이세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에는 설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병에 각 설탕 10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세요. 과자와 빵도 줄이세요. 달콤한 과자 한 봉지에는 설탕이 2030g 들어갑니다.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운 빵일수록 설탕이 많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커피에 설탕을 넣지 마세요. 하루에 커피 두세 잔에 설탕을 넣으면 한 달에 설탕 1kg을 먹는 겁니다. 블랙으로 드시거나 우유만 조금 넣으세요. 처음에는 씁쓸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술입니다. 소주 한두 잔이 뭐가 나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간이 알코올을 빠르게 분해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젊은 간은 이 독성을 빨리 없앱니다. 하지만 나이 든 간은 느립니다. 독성이 몸에 오래 남아 있으면서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시면 지방간이 생깁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죠. 6개월이 지나면 간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간경화 위험이 높아집니다. 간경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국 고대의 의서 황제내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술은 적당하면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다. 나이 들면 적당한 양도 줄어든다. 젊었을 때 괜찮았던 양도 나이 들면 과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술을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매일 마시던 습관을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세요. 한 번에 마시는 양도 줄이세요. 소주 한 병 대신 반 병만 드세요. 맥주 2캔 대신 1캔만 드세요. 술 대신 다른 즐거움을 찾으세요. 친구들과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세요. 술이 없어도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세요. 세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60세가 넘으면 혈관이 약해져 있습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관이 터질 위험이 높습니다. 3개월 동안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고혈압이 생깁니다. 고혈압은 뇌졸중과 심장병의 주범입니다. 뇌졸중이 오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심장병이 오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에 간은 연할수록 좋다.
짠 것은 피를 탁하게 만든다. 싱겁게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짠 음식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먼저 국과 찌개를 적게 드세요. 국물에 소금이 많습니다.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김치도 적게 드세요. 김치 한 접시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에는 소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세요.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세요. 소금 대신 다른 양념을 쓰세요. 마늘, 생강, 후추, 고춧가루로 맛을 내면 소금을 덜 쓸 수 있습니다. 레몬즙이나 식초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 삼겹살, 치킨 같은 것들이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60세가 넘으면 혈관에 이미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더 쌓이면 혈관이 막힙니다. 3개월 동안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옵니다. 둘 다 생명을 위협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맑은 물을 즐기고 기름진 것을 멀리하라. 담백한 음식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튀김 대신 굽거나 찌세요. 삼겹살 대신 등심이나 안심을 드세요. 기름을 최소한으로 쓰세요. 조리할 때 키친타월로 기름을 닦아내세요. 고기를 드실 때는 채소를 많이 곁들이세요. 상추, 깨십, 양배추를 충분히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줍니다. 5번째는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즉석밥, 냉동식품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에는 방부제와 인공 첨가물이 많습니다. 몸에 쌓이면 독소가 됩니다. 3개월 동안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으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이 장기들이 독소를 걸러내느라 지칩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감이 오고 소화가 안 되고 부종이 생깁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리함을 줬다가 건강을 잃는다. 인스턴트가 간편하다고 자주 먹으면 결국 건강을 해칩니다. 인스턴트를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시간을 조금 내서 직접 요리하세요.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간단한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말에 반찬을 미리 만들어두면 평일이 편해집니다.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최고의 약이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끔, 특별한 날에 조금씩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습관적으로, 자주, 많이 먹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치킨을 드시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라면을 끓여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입니다. 매일 먹는 것과 가끔 먹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커피에 설탕을 반만 넣으세요. 술을 매일 마시던 것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국물을 적게 드세요. 튀김 대신 구이를 드세요. 라면 대신 국수를 삶아 드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3개월 후면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6개월 후면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1년 후면 건강검진에서 확실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 이제부터 조금 싱겁게 먹자. 술은 특별한 날에만 마시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안해 보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 쉽고 효과도 좋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세월은 가지만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선택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피할지. 그 선택이 3개월 후, 1년 후,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좋은 음식으로, 좋은 습관으로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